가부키초에 갔는데 이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아저씨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옆에 있던 여성한테 갑자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15,000에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을 하고 제가 놀래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해서 멀리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이 성매매 관광 수도됐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인가요? 예, 그런 기사가 중국에서 처음에 나왔고,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좀 그 목적을 위해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파카츠하고 타친보라는 게 있는데, 파파카츠는 뭐 직역을 한다면은 아빠 활동, 영어로 번역한다면은 슈가데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여성이 남성을 찾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만나서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고, 타친보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가부키초 영상입니다. 이 거리에 보시면은 서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서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목적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타친보, 서 있다, 뭐 그래서 뭐 타친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태국에 가면은 방콕이나 뭐 파타야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밤에 저녁에 시내에 갔더니 여성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여기 왜 있나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게 서 있다라는 걸 알고 정말 컬처 쇼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 뭐 후진국이다, 뭐 개발도상국이 됐다, 그 동남아시아 수준이 돼버렸다,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경제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죠. 남자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 그러한 범죄들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여성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고, 좀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매매를 보통 일반 알바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직업 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도 뭐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사례를 보면은 일본에서 나온 뉴스가 있는데,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저녁에는 그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좀 논란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부키초에 갔는데 이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아저씨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옆에 있던 여성한테 갑자기 이쿠라?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25,000엔 15,000에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을 하고 제가 놀래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해서 멀리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영상 한번 볼까요? 이거는 외국인이 일본 여성하고 좀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백인 남성이었어요. 백인 남성. 이거를 제가 정말 한 10여 분 사이에 이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이 거리에서 흔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그런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있는 일인가요? 일본 전국에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제가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 3명의 일본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쟤 진짜 예쁘다. 야, 쟤 얼마 정도 할까? 야, 진짜 예쁜데?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걸어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원정 성매매가 증가한 배경도 같은 것인가요?
최근에 한국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고, 그리고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죠. 한국에 원정 왔던 일본 여성들이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한국에서도 정말 화제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크게 정말 일본인들을 충격에 몰아넣는 그러한 기사였어요. 예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좀 나이가 있는 한국 분들,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 일본 분들하고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기생관광. 당시에 정말 많은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의 한 80% 정도가 남성이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당시에는 이제 남성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예전에는 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 뭐 좀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심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오히려 일본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한국인들도 충격이지만 정말 이거는 일본인들이 더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일본 AV 배우가 홍콩에서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 여성들이 홍콩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 취재한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홍콩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본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호주로도 많이 가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미국 입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일본에서 화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그 목적으로 원정 목적으로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 여성들을 입국 금지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정도로,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일본 전국에서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운 곳이 있습니다. 오사카. 오사카 경찰과 그쪽 상인들, 주민들이 대책을 세웠어요. 이제 오사카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그 여자들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눈에 띄게 하면은 모이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이제 거리의 길에다가 노란색 페인트, 눈에 잘 띄게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조명을 더 밝게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대책을 세워서 그 작업을 실시를 하고 2025년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그걸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하면은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칠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정말 좋은 의미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노란색을 칠해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노란색을 칠했다는 게 참 한국하고 비교되는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하락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경제 하락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떨어지는 경제에 가속도를 붙인 사람은 아베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정말 항상 내세웠던 아베노믹스, 그걸로 인해서 정말 추락에 가속도를 붙였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엔저, 슈퍼 엔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저로 인해서 지금 일본 국민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자신 스스로가
그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말한 게 밝혀져서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정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그리고 그 이후의 총리들까지도 아베가 실패했다고 인정한 그 아베노믹스를 그 이후의 총리들까지도 이어서 그 정책을 실현했잖아요. 또 그래서 또 국민들의 분노가 또 끓기도 했었고, 예, 참 그 결과가 비참한 거죠, 일본은. 일본의 디지털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그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 일본의 장인 정신하고도 좀 맥이 다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논란이 된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 튀김 장인이 있는데, 튀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를 이제 10년 동안 튀김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 위에 보면은 그 제자가 그렇게 10년을 배워서 이제 40살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40이 되도록 튀김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인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좀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커뮤니티에 나왔던 얘기가 일본의 비효율이 응축된 영상이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냐. 정말 비효율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본의 호리에몬이라고 기업가이면서 뭐 방송인이 있는데 스시장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느 스시장인이 스시를 10년 동안 배워야지 제대로 된 스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개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스시 장인이 스시 10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한 이후에 일본에서 스시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스시 아카데미가 내세우는 게 3개월 스시 배워서 창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시 아카데미에서 스시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스시 아카데미에서 3개월 스시를 배우고 11개월 동안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미슐랭 스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의 노력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단지 3개월 만에 미슐랭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정말 옳은 거냐,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거냐 라는 논란이 최근에 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디지털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리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벤치마킹해서 마이너버 카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지금 한 80% 정도까지 그 마이너버 카드 보급률을 늘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마이너버 카드하고 그 의료보험증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는, 그러니까 2024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의료보험증 카드를 새롭게 발급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마이너버 카드가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버 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드 리더기 설치를 강제화했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비리의 온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리가 터지고 했는데 그 디지털 청에서 카드 리더기를 강제화시켰어요. 근데 카드 리더기 가격이 한 10만 엔에서 100만 엔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이걸 병원과 약국에서 이걸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면은 그냥 태블릿 하나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로 그냥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카드 리더기를 강제화해서, 그런데 여기서 뭐 한
10만 엔 정도는 병원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본 정부가 보조를 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일본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사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그거를 실현을 한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마이넘버 보험증에 대한 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대기업들이 자민당에게 정치 자금을 굉장히 커다란 정치 자금을 줬어요. 그래서 자민당은 그 대가로 이 기업들에게 마이넘버 보험증에 대한 그 혜택을 좀 줬다는 거죠. 그 혜택의 결과가 카드 리더기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일본이 2026년인가쯤에 마이넘버 카드 디자인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넘버 카드 디자인이 바뀌게 된다면은 현재 카드 리더기의 인식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바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이 그 새로운 지폐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판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든 자판기,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 리더기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025년도에 이 마이넘버 카드를 스마트폰에 넣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 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넣을 계획을 했는데 이 카드 리더기가 스마트폰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내년쯤 되면은 이 카드 리더기를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리들이 진짜 빵빵 터지고 있다 보니까 뭐 IT화, 디지털화 되는 게 어려운 거죠. 디지털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비리들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디지털화가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일본인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비리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성향도 뭐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비리 때문에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정책을 펼친다면은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죠. 한국 정말 잘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일본도 그렇게 정책을 펼친다면은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그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엉뚱하게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길로만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 내 길거리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도 역시 일본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남녀의 월급 차이가 아직은 있고 또 여성이면 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성들이 옛날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새는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요인은 그 여성들이 굉장히 피스를 갖고 있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상대해주는 그러한 호스트 클럽라는 데에 가는 여성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도쿄나 오사카 도시에 나온 그 여성들은 처음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고독하고 쓸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번화가에 갔더니 굉장히 미남의 남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콩물을 보게 돼요. 이게 나이트 클럽 아니라 호스트 클럽입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호스트 클럽에는 호스티스가 아니라 호스트가 있는 거죠.
남성들이 여성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남성의 밖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미남이에요. 왜냐하면 그 매상을 많이 올린 사람의 사진을 밖에 또 내걸어요. 그 호스트 클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미남들이죠. 그 호스트들이 여러 곳에서 또 유인을 해요. 처음은 무료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가면 이제 돈을 내기 시작하죠. 이게 또 돈을 금방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 나중에 갚아도 된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계속 다녔더니 이제 갚을 수 없는 정도로 빚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호스트가 뭐 일부도 아니라 굉장히 이게 보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호스트는 요새 길거리에 그냥 서서 손님을 맞으면 그냥 돈을 하루에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특히 도쿄의 신주쿠, 신호쿠보, 공원이라는 것이 젊은 여성들, 10대도 있고요. 젊은 여성들이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다침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지방에서 가출을 하여서 나온 소녀들도 있고요. 가출을 했기 때문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호스트 클럽에 가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다침보를 하는 것입니다. 타츠는 쏘다라는 뜻이고 라는 것은 그대로 기다린다, 서서 기다린다, 뭐 그런 것인데 다침보 하면서 손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 신주쿠의 어떤 곳에 가면 여성들이 그냥 서 있어. 2m 정도의 간격으로. 근데 거기에 남성들이 다가가서 이제 코레를 하는 거죠. 오르마로. 그렇게 해서 합의하면 둘이 어딘가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도 이런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기는 했는데 연령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40대, 50대의 여성들도 많았고 진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침보는 하지 않았어요. 거의. 중간에 야쿠자, 폭력배가 키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손님으로 유인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력배들이. 그렇게 해서 손님하고 그 여성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폐후에는 야쿠자 조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요.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다른 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서 있어요. 오사카에도요. 도톤보리 라든가 좀 유명한 번화가에는 도쿄하고 비슷하게 서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한번 대대적으로 경찰 쪽에서 그런 여성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거에서 다른 데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찰의 단속이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이고 또 이거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일본 여성들이 해외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보는 것보다 엔조니까 엔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달러 혹은 원 이것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미국이나 또 한국에 오는 거예요. SNS에도요. 가끔 이상한 게 들어와요. 오랜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가 오랜만이야. 그러고 다 삭제하는데 이게 그것이구나. 뭔가 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내는 거죠. 특히 일본의 라인. 일본 사람들 라인 많이 쓰죠. 제 라인의 주소가 이곳입니다. 거기에 좀 접속해 달라. 그러면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근데 한국말을 하니까 이상해. 그런데 일본인인 것 같던데 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일본인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사람들은 그 한국인 업자가 들어가 있을 거죠. 막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요르토의 소녀들이라는 그 일본인들은 뭐 30명 정도 일본 여성들 그런데 4명 정도의 그러한 경영자는 다 한국인이었다라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성매매 관광 수도됐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인가요? 도쿄의 신호쿠보, 오쿠보 공원 지금 명소예요. 거기에 가서 그 유튜브 찍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여성들이 또 젊은 여성들
또 어린 여성들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소가 돼버렸어요. 성매매 하지 않아도 외국인이면 가서 보고 싶은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 남성이면. 그래서 거기에 또 외국 손님들이 보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도쿄에 갔으면 거기에는 호텔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스파 가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좀 신호쿠보 가보자. 그리고 또 신호쿠보는 그리고 오쿠보 공원이라는 거 한국의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서 혐한 시위가 많았던 데입니다. 거기는 신호쿠보예요. 그런데 오쿠보 공원이라는 곳은 신호쿠보하고 신주쿠라는 역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오쿠보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주쿠에서 신오쿠보의 코리아타운으로 넘어갈 때 오쿠보 공원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호스트 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스트 클럽 공원에 모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건가요? 먼저 코로나 때 잘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잘린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탄시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상당히 그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려운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들이 도쿄나 오사카의 그러한 집값도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이 또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파조스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전의 경제 상황을 일본이 완전히 회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남성하고 비교할 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학력도 없고 그러면 약자가 되잖아요.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약자가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해? 라고 하여서 그런 식으로 또 호스트에 빠진 여자들이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그 하루에 굉장히 많이 번대요. 하루에 많이 버는 여성들은 보도에 의하면 3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니까. 그건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하루에. 그러면 호스트한테 1,000만 원 빚이 있다라고 해도 뭐 일주일 정도 열심히 하면 이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보니까. 그래서 요새 일본에서 그 매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사임당에서 여러 가지 그 일본의 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